자,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유병자 전용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화심사, 간편심사, 그리고 서류심사까지 유병자들의 가입심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게 가장 유리한 보험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고요. 또 갖고 있는 내 보험의 문제점도 함께 풀어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번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되는 고령화 그리고 각종 만성질환 환자 수 증가로 유병자들의 보험 가입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인지 유병자 전용 보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죠? 네, 사실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게 보험이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발병률이 높은 유병자분들은 전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분들 더 필요한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고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네. 보험회사가 인수를 안 해줄까봐, 부득이하게 고지를 회피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에 네.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네, 그래서 네,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얼마 전부터 이런 유병자분들이 적절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네. 방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병력의 가지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입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의 범위도 점점 보완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이 유병자 전용 보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제대로 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심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과거에는 가입이 안 됐었죠. 근데 최근에는 전화심사로 고혈압이 있어도 인수를 하는 그런 보험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화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질환은 만성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편심사는 중증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증질환이라고 하면 암 같은 그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 어떤 보험사에서도 보험 가입이 어려우셨는데 네네. 간편심사만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질환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전용 보험이 다 다르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서류 심사를 많이들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심사가 최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간편 심사 또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질환을 동일시하게 보는 거는 이제 만성 질환으로서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디스크, 갑상선 질환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서류 심사 그리고 전화 심사 이렇게 동일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화 심사가 되는 부분들은 서류 심사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심사가 좀 불가능하신 분들, 네네. 아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이 지나셔야 되고, 뭐 입원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2년 동안 없으셨어야 되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진단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질환들이 많이 있으시거나 네네. 좀 이제 가입이 힘드신 분들은 간편 심사 보험을 좀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모든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관리가 잘 되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좀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약을 잠깐 끊으시거나 이러시면 보험 가입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에는 뭐 병이 이제 다 낫다. 그래서 약을 끊는 것이 더 보험을 이렇게 뭐 제대로 받는 그런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오히려 그 끊는 게 더 안 좋은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약도 끊었어요. 막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그걸 위험하게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의사의 이제 정확한 소견 없이 본인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화 심사도 간편 심사도 좀 전화로 이렇게 간편하게 심사를 봐서 바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 네, 그렇습니까? 그 서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의사 소견서를 가장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 소견이 좋게 나와야지만 보험회사에서도 건강하구나라고 네네. 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단받는 기록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린 초진 차트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지를 또 요구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성 질환일 경우에는 예. 지속적으로 계속 병원을 가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약을 드시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계속 병원에 가면 체크를 해놔요. 그 기록지라고 하는데 뭐 보통 1년 혹은 뭐 6개월 기록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간혹가다 부담보로 승인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회사마다 사실 이 질환에 따른 가입 조건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거는 예. 혹은 뭐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전화 심사로 물어보는 사항은 어떤 네. 식이냐면 지금 현재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으신지를 물어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약을 드시고 계시냐라고 물어보고 그럼 현재 약의 종류가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보통 여기서 저 약 조금 먹어요. 뭐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종류? 네, 네. 약의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종류가 중요하니까 그거 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한테나 문의를 해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러네요. 좀 더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네, 네, 내게 좀 네. 가입이 가능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예. 사실 중요한 부분은 회사들마다 인수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다가 내가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 거절이 됐다.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여러 회사들이 인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유병자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굉장히 불리할 거다. 굉장히 뭐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화심사에서는 사실상 고혈압이나 고지혈은 같은 질병으로 봐요. 연계된 질병으로 봐서 하나의 질병으로 봐서 네. 전화심사로 진단 자금이나 수술비, 입원비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뇌졸중을 포함하고 또 의료 실비를 포함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혈과 고혈압, 당뇨를 같이 앓고 계신다. 네네. 그러면 전화심사는 안타깝지만 안 돼요. 아, 간편 심사로 넘어가서 3.25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네. 그렇지만 거기 그 간편 심사에는 이제 빠져 있는 게 있으시겠죠. 뇌졸중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화 심사와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 콧방귀 끼는 나슬적 여사와 달리 전화심사보험 가입을 결심하는 강정직 여사. 과연 누구의 선택이 맞는 걸까요? 전화심사 보험을 추천한 이유는 할증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보험료 할증 제도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위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기존 질병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정직 여사와 나슬정 여사는 할증 인수가 가능한 전화심사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70세부터 매년 644만 원씩 100세까지 총 1억 9,332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총 납입하는 9,840만 원에 비교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연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의 재구성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종신보험과 연금을 따로 구성해 봤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억 원으로 구성하고 70세부터 연금 전환을 했을 때 매년 760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총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면 2억 2,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기존에 가입한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과 비교하면 총 3,468만 원의 연금액을 더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구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의 종신보험과 다르게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저해지환급형으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한 기존 보험료를 약 50% 절감해서 20만 원의 절약보험료로 사업비가 저렴한 순수화 연금을 가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종신보험과 연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가입한 연금 또는 종신보험도 오늘 주인공처럼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증권 확인 후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험의 재구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